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정점 A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위에 점을 P점. 자, 동점을 P점. 구해야 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방향 벡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방향 벡터. 그렇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만을 지정해주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필요가 없어요.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방향을 지정해주는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하고 직선에서 기울기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 정점은 주어지고요. 지금 현재 기울기 주어진 거야. 방향 벡터를 기울기처럼 생각하는 거지. 한 점을 주어지고 기울기를 주어졌을 때 어떻게 찾을 것이냐? A에서 P를 향하는 벡터하고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 이걸로 출발한다고. 자, 그리고 위치 벡터로 바꾸겠습니다. OP 빼기 OA로 바꾸겠다고. 자, 그래서 P 벡터 빼기 A 벡터는 T, U 벡터 이런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P점의 자취야. P점의 자취. 위치 벡터는 종점이 중요합니다. P점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P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벡터 방정식, 벡터로 직선을 표현했다라는 얘기야. 자, 얘를 이해를 하십시다. 그냥 보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다. 자, 위치 벡터 P점, 내가 구하고 싶은 P점은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U 방향으로 실수배만큼 더해지겠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점이 다시 한번 A점이 주어집니다. x1, y1이라고 정점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U벡터가 주어져. U벡터는 이런 정도의 기울기로 진행하는 벡터예요 라고 U벡터가 주어진단 말이야. 자, A벡터에다가 A점에서, 이번엔 A점에서 만약에 T에 1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2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 뭐 2분의 1이 더해지면 여기, 2분의 3이 더해지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만나가지고 직선을 만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치? A에서 출발해서 U 방향으로 T배, 실수 배만큼 더해지면 직선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분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P 벡터는 X, Y입니다. A 벡터 X1, Y1이고요. U 벡터는 보통 A, B 이렇게 줘요. A, B. 그래서 플러스 T에 A,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 있어. X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X1에서 AT가 돼. TA가 돼. 이렇게 만들어진 게 X좌표고, Y좌표는 Y1에서 출발해서 B방향, Y축으로는 방향 벡터가 B니까 B방향으로 실수배가 되는 거고, X방향으로는 A배만큼 실수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매개변수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아직 미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t가 뭐가 되겠냐면 a분의 x-x1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t가 뭐가 되버리냐면 b분의 y 빼기 y1이 되잖아. 둘 다 tt로 같잖아. 둘 다 같으니까 결국 어떤 식이 나오느냐?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 이 녀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벡터 방정식.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벡터에서 직선 방정식 나오면 그냥 고등학교식으로 풀어버리고 고일식으로 풀어버리거든. 근데 정확히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 a하고 b, 분모에 있는 a하고 b는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벡터가 a, b인데 기울기가 a분의 b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기울기가 a분의 b, x축으로 a만큼 변할 때 y축으로 b만큼 변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말과 비슷하고, 얘를 완전히 직선 방정식 형태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x는 b분의 a에 y는 y는 a분의 b에 x 빼기 x1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던, 우리 미분에서 다루던 직선의 방정식 관의 형태가 나와버리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겠다. 야, 분모에 있는 건 방향 벡터고요, 분자에 있는 건 정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분모에 있는 건 방향 벡터, 분자에 있는 건 지나가는 점점, 분자 0이 되게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b분의 x-1을 3분의 y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주면 되느냐? 방향 벡터가 뭐라고? 2, 3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얘기야. 정점이 어느 점을 지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기울기하고 정점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x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모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3이고 정점이 0,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잘 물어보진 않는데 직선 중에서 y축으로 평행한 직선이 있고 직선 중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 X하고 Y가 있어요. 자, X, Y를 나타내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자, 방향 벡터. X축으로의 방향 벡터가 없을까요? Y축으로의 방향 벡터가 없을까요?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축으로의 방향 벡터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X축으로의 방향 벡터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나갔을 것이냐,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얘는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즉 Y축의 방향 벡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그냥 Y는 Y1이 되는 거고 X는 X1에서 출발해서 방향 벡터 A만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해가?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만 이 A라는 게 X축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그래서 A가 뭐 어떤 숫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의 방향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 1,0이 돼도 되고 2,0이 돼도 되고 3,0이 돼도 돼요.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Y축으로 진행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는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얘기야.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면 정점이 있을 건데, X, Y는 얘는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X축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죠. 0,1 이 정도로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방정식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 X가 항상 X1입니다. Y가 Y1에서 출발해서 B는 어떤 실수가 와도 상관없다. Y축으로만 왔다 갔다 움직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정의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방향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 표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리딩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표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 정도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직선을 두 번째 법선 벡터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법선 벡터. 두 번째
법선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normal이에요. normal,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야. 직선에 대해서 일반적인 벡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말이 법선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원래는 이제 법선 벡터가 퍼펜티큘러인가? 하여튼 그런 용어를 썼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읽히는 대로 막 쓰잖아. 그걸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법선 벡터는요, 자, 노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게 법선 벡터냐? 직선이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이 있고요. 여기가 P점입니다. P점이란다. 정점 A점입니다. 일점 x1, y1이 될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P점 x, y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법선 벡터는 어떤 벡터를 나타내느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나타내요. 자, 이쪽 방향으로 되고 뭐 이쪽 방향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나타내고 n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n 법선 벡터가 a, b입니다. 자, 수직인 기울기를 주어질 거야. 수직인 기울기를 이렇게 수직인 기울기를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건데 당연히 수직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 합니까? 내적을 시켜가지고 0이 되겠다고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무엇을? A와 P를 그리고 무엇을? N을 내적하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럼 PA 벡터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과 A, B를 내적하잖아. 이래버리면 0이 되겠다. 이거로 푼다고요. 그렇다면 A의 x-x1 플러스 B의 y 빼기 y1은 0이 되버리거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법선 벡터로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법선 벡터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만약에 얘를 풀어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형태가 되버리겠죠. 일반형이 되버리지. 얘를 가지고 법선 벡터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 b가 자 a, b가 바로 법선이고 법선은 뭐다?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처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가볍게 몇 개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 1,-1을 지라고 법선 벡터가 2,3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2,3 이렇게 해볼까? 1,2 이렇게 해볼까? 자, 그래버리면,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다? 1, x-1 플러스 2, y 플러스 2는 0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방향 벡터가 좋아요. 방향 벡터로 나타낼래요 라고 생각했다면, 자,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야? 방향 벡터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벡터잖아요. 그렇죠? 직선의 방향대로 나가는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하잖아. 그럼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를 곱한다는 말. 내적을 시켜버리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 법선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 벡터를 구해버리자는 얘기야. 법선 벡터를 가지고 방향 벡터를 구해버리자. 그래버리면 잘 봐. 방향 벡터는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개 내적시켰을 때 0이 돼버리면 되거든? 그럼 x에다가 2를 줘버리면 2 곱하기 1은 2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줘버리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두 개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했을 때 0이 되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방향 벡터 만들어서 다시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x-1은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직선에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 이 직선의 수직이야. 이 직선이라는 게 1,-2를 지나면서 이 직선에 지금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야. 법선 벡터가 1,2입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뭘 얘기했어?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2,4를 지나라. 그럼 이 법선 벡터가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어버립니다. 이해 가죠?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어버린다고. 이 녀석이. 그래서 1,2를 방향 벡터로 가져오고 2,4를 지나가게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야, 이해 가지? 오케이. 인형 이렇게 좋아. 그렇다면 개념책 문제 115쪽에 풀어보세요. 이해하고 그냥 여기서 푸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뭐또 치고 있는데? 재밌으시죠? 몇 번? 2번? 2번.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두 점 지나는 이거 하나 빼놓고 했네. 어렵잖아요. x5, y5가 이거 안 했다, 이거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내가 말했잖아요. 방향 벡터는 기울기하고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방향 벡터를 x2 빼기 x1, y2 빼기 y1으로 방향 벡터를 만들고 아무거나 한 점 지난다라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방향 벡터니까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분의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아무거나 한 점 x1, y1로 지난다 해서 정점을 분자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제 방향 벡터는 기울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다음입니다. 이런 직선을 평행한다라고 했어요. 먼저 방향 벡터를 찾아주셔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됩니다. y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방향 벡터는 3, 끝났죠? 방향 벡터와 지나가는 한 점 알고 있으니까 3분의 x-2는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1 이게 답이 될 것이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방향 벡터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치?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뺄게요. x가 앞에서 뒤에 거 빼고 앞에서 뒤에 거 빼고 3,-1이 방향 벡터다라고 해서 3분의 x-3은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2가 되다. 끝! 자, 밑에 문제 풀어봐요. 됐어? 여기는
뭐지? 방금 쓴 게 뭐지? 아, 방향 벡터야? 그렇지. 1분의 1,1,1분의가 아니지. 기울기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지. 방향 벡터는 이렇게 써야지. 그게 사용해버리면 그 고등학교 1학년식이 되는 거지. 방향 벡터는 이렇게 쓴 다음에 식을 만들어줘. 솔직히 봐봐. 직선도 우리 고1 때 직선도 풀 수 있어. 충분히 문제들은. 자꾸 벡터로 이제 접근하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얘기 오케이? 어떤 게 어려워? 맞아. 2번? 이거 2점 지나가는 거. 이거 방향 벡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기울기처럼 구한다고. 4 빼기 3,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방향 벡터가 1, 와 이제 되나? 그 방향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1, 1이 지나간다고. 식 만들면 되잖아. 뭘 쓰고 있지? 이 점이 지나잖아. 그렇지. 이게 방향 벡터로 지나는 점. 식을 어떻게 쓴다라고 했어? 집중. 방향 벡터 정점 x1, y1이 어떻게 쓴다고? a분의 x 이렇게 쓴다고 식을. 오케이? 자, 이렇게 쓴다고. 자, 됐어요. 그럼 마무리 시키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의 수직이래요. 자,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2,3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직선의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방향 벡터를 뭐로 쓰겠다라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자,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정확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나가는 점이 3,-2고 그리고 뭐가 주어진다면 이 방향 벡터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2,3벡터라는 얘기야. 이렇게 주어진 거야. 정점과 방향 벡터.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어디 정확히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이 직선에 수직으로 직교하는 직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원래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90도가 돼가지고 얘는 법선 벡터가 된단 말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가? 원래 문제에서의 방향 벡터는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법선 벡터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법선 벡터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이냐? 2, x-x1, 3, y-y1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요. 아 선생님 이거 약간 이해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알았으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방향 벡터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것과 이 방향 벡터와 수직으로 직교하는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당연히 0이 돼야 돼. 90도니까. 그럼 적당히 여기 3 줘버리면 3이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줘버리고 이거를 반대부호로 뒤에 줘버리면 무조건 내적하면 0이 되거든. 이게 그럼 방향 벡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방향 벡터하고 지나는 점 알았으면 3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다 같은 식이에요. 즉 둘 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식 구하는 건 좀 제대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 바로 구하고 싶죠. 이것의 평행이니까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이니까. 자, 우리 이런 형태 일반형적으로 주어진 것은요. 이 직선에 뭐가 주어진 거냐면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x 개수와 y 개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법선 벡터가 돼요. 이 법선 벡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직선에 대해서 90도로 직교하는 방향에 대한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도 평행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 1,4를 지나가고 법선 벡터가 여전히 1,-2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법선 벡터와 지나가는 점을 이용해서 자, 식을 구해보면 1 법선 벡터의 x 빼기 x1 x1이니까 1 더하기 법선 벡터 마이너스 2에 y 빼기 4는 0 이렇게 식을 쓰면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처음에 약간 헷갈릴 거예요. 방향 벡터, 법선 벡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자꾸 질문하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할 겁니다. 여전히 가게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이에요. 우리 1교시 연습했었던 크기분의 내적인데, 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 첫 번째,
방향 벡터로 접근할 수 있어. 어차피 이루는 각이란 건 그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방향 벡터가 있고 이런 방향 벡터가 있잖아. 그렇다면 이 두 방향 벡터 U1, U2를 구해가지고 U1, U2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그런데 방향 벡터가요, 이쪽 방향으로만, 같은 방향으로만 진행하느냐? 아니요. 방향 벡터는 하나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잡고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림이 좀 그렇다. 자, 이렇게 된다고 치십시다. 근데 하나의 방향 벡터를 이쪽으로 잡고 하나의 방향 벡터를 이쪽으로 잡는다고 치자. 자, 그래버리면 이때 이 두 방향에서의 방향 벡터로 찾을 수 있는 각은 진행 방향으로의 각이기 때문에 이쪽 각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각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솔직히 그 방향 벡터가 그냥 이제 찾아봐야 되지만 딱 주어졌을 때는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방향을 원했는데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렇게 이용해서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두각이니까 내적시키면 음수값이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예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양수를 바꿔주면 돼. 방향 벡터를 이쪽으로 설정하고 다시 풀어야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값이 반대,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거든. 이쪽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180도 빼기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코사인 세타의 값은 크기는 같아요.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방향 벡터가 주어져서 내가 각을 구해보니까 코사인이 음수값이야. 둔각이야. 그럼 너희들은 만약에 문제에서 예각으로 물어봤다면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법선 벡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바꾸기.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하나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90도형 벡터죠. N1 벡터. 그리고 또 하나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가 N2 벡터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벡터에 대해서 각 구해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에서 예각을 물어봤어. 예각을 세타를. 근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구한단 말이야.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무슨 관계냐면요. 이 각이 이 각과 같기 때문에 180도 빼기 세타 관계거든요. 예각을 물어보면 이렇게 구해버리면 둔각이 나오게 됩니다. 음수가 나온다고. 예각을 물어봤으면 우리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절대가 굳이 씌워준다 이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그대로 구해놓고 벡터 두 개로 각을 구해놓고 나서 예각이면 플러스, 둔각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쪽 법선 벡터와 이쪽 법선 벡터 주어지잖아요. 이때는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각 구하는 공식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데 예각이냐 둔각이냐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바로 내가 L에 대해서 방향 벡터 바로 적을게요. 식을 보고 마이너스 2,3이 방향 벡터입니다. 자, M에 대해서 방향 벡터 U2 구해보시면 마상, 2가 방향 벡터입니다. 얘가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 그대로 구하라고. 코사인 세타 크기 분의 루트 2는 4, 3, 3, 6, 루트 13, 루트 3, 3, 9, 2는 4, 13 분의 4죠. 6 더하기 3이 6이야. 그렇다면 얼마냐?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구나. 13분의 12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나왔잖아. 예각이 맞는 거야. 그대로 두시면 되고. 3번에 2번 마찬가지로 내가 L 첫 번째 방향 벡터를 구하게 되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M 두 번째 방향 벡터를 구하시면 A, 3인데 각의 크기가 30도에 코사인 30도는 크기 루트 12 루트 A제곱 플러스 9가 되겠지. 분의 자 3A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근데 루트 3 약간 머리를 써서 2루트 3분의 3
해서 3약분.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뭐 계산만 하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9는 2 루트 3 a 마이너스 6 이게 되겠네. 얘가 2 루트 3이니까 루트 3은 복잡해. a제곱 플러스 9는 루트 3a 마이너스 12. 뭘 12야? 2로 나눴는데 3. 그래서 3a제곱 플러스 27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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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거구나. 그래서 6루트 3 a는 얼마냐? 마이너스 18. 깜짝이야. 38. a는 마이너스 루트 3인가? 루트 3분의 3. 그렇죠. 뭐 이렇게 A 값을 구했습니다. 계산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밑에 문제 풀어보자. 우리 갖고 가는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시키면 됩니다. 밑에 문제 풀어보십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2시간 아무 생각도 없네.
이거 써줘야 되는 거야. 답을 써줘야 되는구나. 자, 이거 해결됐으면 이것도 빨리 하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풀면 역시 푸는 게 귀찮은 거야. 자, 푸는 게 귀찮지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절대값이지 뭐 거기 뭐 절대값이 나와 있구나. 절대값, 그래?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예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양수고, 두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음수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각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거 보십시다. 자, 각각의 방향 벡터 3개를 적어놨습니다. 문제에서. 다음 문제. 자, n하고 m이 서로 평행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내이렇게 해도 되고, 실수 배를 가도 돼요. 2가 곱했는데, 2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실수 배를 해도 됩니다. 2분의 3이겠죠? 그렇지. 2가 곱해지니까 2가 곱해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0도 직교할 때는 내역하면 0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 더하기 4b 이게 0이 됐구나. b는 4는 3. 얼른 연습하자. 자, 다형 벡터들 구해와가지고 내역 그리고 평행이면 실수배.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하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시죠. 이 교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마 이거 다시 하는구나. 계속해서 탑2 쉬세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